출제가 되는 애입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자, 뭐냐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용역은 그냥 진행 기준을 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세무 2급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진행률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를 세무 1급에서는 출제를 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실 게 그럼 진행률이 몇 %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은 여러분들 그냥 기업 회계 기준은 용역은 진행 기준을 쓴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단기 건설이든 장기 건설이든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진행 기준 쓴다 이렇게 배우셨지 단기 건설, 장기 건설 이렇게 나눠서 배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 기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어서 잡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주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에 따라서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건물을 지어준대요. 그러면 실제로 건물이 완공되는 건 2024년도죠. 2024년도에 수익 다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없어. 2022년도에 수익 잡고 2023년도에 수익 잡고 2024년도에 수익 잡아야 그게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수익을 나눠 잡는 게 맞죠. 맞죠? 그래야 성과평가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행 기준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단기 건설이든 장기 건설이든 진행 기준이에요. 기업회 기준은요. 근데 우리는 법인세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 잘 보세요. 법인세도 똑같아요. 회계와 마찬가지로 진행 기준이 원칙입니다. 아셨죠? 대신에 외우실게요. 저기, 자, 보시면. 자, 법인세도 장기 건설은 무조건 진행 기준 강제예요. 장기 건설은 뭐냐면 그게 건설 기간이 1년 이상인 걸 장기 건설이라 불러요. 건설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 건설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장기 건설은 진행 기준 강제입니다. 하지만 단기 건설이면은요. 여기 보실게요. 단기 건설이면 여기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알죠? 인도 기준이 뭐냐면 요거 생각하시면 인도 기준은 뭐냐면 인도 기준 있잖아요. 인도 기준이 뭐냐면 우리 시험에는 주로 건설업 나오니까 건물로 할게요. 건물이 완공되거나 또는 인도하였을 때 하였을 때요. 전액 수익이나 기록하는 거 우리가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수익 비용 잡는 게 아니라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수익 비용을 원샷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건설회사는 여러분들 건물을 본인들이 지을 수도 있지만 의뢰를 받아서 지어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의뢰를 받아서 지어주면 그거는 완성했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내가 분양하는 업체는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인도한다라고 표현해요. 아셨죠? 그래서 의뢰를 받으면 완성. 내가 의뢰를 안 받고 분양하면 그때는 인도라고 하는데 둘은 같은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왜 단기 건설은요,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이 예외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거나 인도됐을 때 수익이나 비용 원샷으로 없는 거 왜 허용하냐면요.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소기업은 그 능력이 딸리죠. 우리가 이제 회계적 능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건설은 여러분 건설 기간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인도 기준으로 하든 진행 기준으로 하든 수익이나 비용의 차이가 많이 없어요.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단기 건설은. 근데 우리가 장기 건설이면 건설 기간 1년 넘죠. 그럼 1년 이상이니까 우리가 진행 기준으로 하거나 진행 기준으로 할 때와 아니면 인도 기준으로 할 때 수익 비용의 차이가 커요. 엄청나게 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건설만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인정하고요. 장기 건설은 중소기업의 인도기준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암기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그럼 진행 기준이 뭔지 알죠? 진행 기준이 뭔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외우셔야 되고 나중에 재무회계하고 관련성 많아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암기입니다, 암기. 진행률 어떻게 구하는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진행률 구하시면 암기입니다, 암기. 25% 진행했다라고 할 때 그 진행률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외우시는 건 다 실기 구조에 녹아져 있거든요. 알죠? 좋은 말 할 때 외우신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진행률이요. 자, 일단 총 공사 예정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 회사의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 것 같은지 회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게 분모예요. 그렇죠? 분모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분자에서의 핵심이 되는 말이 뭐냐면 얘예요. 얘입니다. 당의 사업연도의 공사비 지출액이 아닙니다. 당의 사업연도까지의 공사비 지출액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총 공사비 추정액 중에서 올해까지 쓴 공사비. 이렇게 하면 이 진행률은 엄밀히 얘기하면 작업 진행률이라기보다는 누적 작업 진행률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긴 해요. 맞죠? 올해 연도까지 쓴 거니까 누적이죠, 누적. 맞죠? 누적이고요. 누적. 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외우실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인식할 입금입니다. 수익이죠, 수익? 자, 근데 그럼 질문. 수익은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 그쵸, 맞아요. 수익은 단기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건 올해 연도를 구하는 거지, 올해 연도까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건물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내가 지어서 분양하는 업체를 내지 않고요. 시험에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짓는 건설회사만 나와요. 알죠? 그러면 나한테 건물을 만약에 국가가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얼마 줄게요 라고 약속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도급금액이다라고 불러요. 도급금액. 그렇죠? 도급금액 여기다 안 쓸게요. 도급금액은요. 그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자가 건물이 완공됐을 때 얼마 주겠다라고 한 총금액 있죠. 그 총금액을 우리가 도급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단순하게 외워주시고, 왜냐면 시험에서 도급금액 얼마인지 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놈 있죠, 요거. 이 위에 있는 놈. 누적 작업 진행률이 여기로 와요. 누적 작업 진행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7기부터 9기까지 건물을 지어요. 알죠? 건물을 짓고 있어 7기부터 9기까지요. 알죠? 근데 이렇게 된대요. 뭐냐면 7기의 진행률, 7기의 작업 진행률 이건 20%고요. 8기 때 작업 진행률은 몇 퍼센트라고 할까? 70%다라고 할게, 70%. 이렇게 당연히 9기 때 진행률은 100%일 거예요. 당연히 9기 때 완공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작업 진행률은 70% 쓴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당해 연도까지의 공사비니까 얘가 만약에 8기다라고 여기다 쓸게요. 얘가 만약에 8기다라고 하면 요때 진행률은 70%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우리가 8기까지의 진행률은 70%죠. 8기까지의 진행률. 근데 우리가 8기의 진행률은 얼마예요? 8기. 50% 맞아요. 근데 이 공식 자체가 누적 진행률이에요. 누적 진행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8기의 수익 구하는 거예요. 8기의 수익. 이해되세요? 8기의 수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총 도급 금액 곱하기 작업 진행률을 뭐를 의미하냐면 8기까지의 수익이에요. 이해되죠? 왜냐면 위에 있는 공식 자체가 8기까지의 진행률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8기의 수익을 구해야 된다. 왜냐면 공식이 다 이런 구조로 엮여져 있어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8기까지에서 과거를 빼내면 8기만 추려지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과거까지, 과거의 수익을 빼면 8기의 수익이 추려진다라는 거예요. 공식이 다 있다고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실제로 이 공식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좀 이따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당해 연도에 인식할 송금을 올해 쓴 공사비 쓰면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비가 올해 연도 비용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129페이지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129페이지 예제 5-1 있죠, 여러분들? 자, 문제 읽어볼죠? 예제 5-1. 거기 장기 도급공사의 손익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무궁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7기와 8기의 세무조정을 행하래요. 자, 계속 보죠. 자, 기말 현재 진행 중인 A 건물 신축 공사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여기 공사기간 보니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1년 미만이에요? 그렇죠. 1년 이상이니까 장기예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이기 때문에 세법 무조건 진행기준 강제인 거예요. 오케이? 진행기준 강제라는 건 뭐예요? 7기하고 8기에 나누어서 수익하고 비용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자, 도급 금액 1,000만 원 보이시죠? 그럼 도급 금액 1,000만 원은 건물이 8기 때 완공되면 건물 지어달라고 의뢰한 애가 1,000만 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회사가 7기 때 얼마의 공사비가 8기까지 들 것 같은지 추정하겠죠? 맞죠? 추정해 봤더니 800만 원의 공사비가 들 것 같다라고 7기에 추정을 한 거예요. 아시죠? 근데 7기에 공사비가 200만 원 발생했죠, 여러분들. 그럼 딱 눈으로 보시면 7기의 진행률은 몇 %예요? 7기까지의 진행률. 25%죠? 800만 원 중에 200만 원 썼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총 공사 예정, 여기다 대입하, 여기 대입하죠, 여기. 총 공사 예정비 800만 원. 맞죠? 여기에 7기까지 쓴 건데 7기에 공사 진행했으니까 7기까지나 7기나 같은 말이잖아요. 요 사례에서는요. 맞죠? 그래서 800만 원 중에 200만 원 하면 7기의 진행률은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8기는 진행률 몇 %? 8기까지의 진행률 100%죠. 8기의 진행률 100%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당구장 표시 볼게. 당구장이래. 아래 그 별표 볼게요, 별표. 자, 밑줄. 총 공사비는 총 공사 예정비와 일치, 여기에 밑치고. 총 공사비는 총 공사 예정비와 일치, 밑치고. 그럼 질문. 여러분, 8기 때 공사비 얼마 썼다는 얘기예요? 이 말 밑주신 거. 8기 때 공사비 얼마 썼다? 요즘 600만 원 썼다. 이해되세요? 내가 여기 보세요. 거기 총 공사 예정비가 7기 입장에서 7기하고 8기에 총 800만 원 쓸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죠. 근데 7기 때 200만 원 썼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한다라고 해서 8기 때 실제 600만 원 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7기 때 200 썼고 8기 때 600 쓰면 총 800만 원 쓰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 총공사 예정비는 그 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총 기간의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윗줄 회사는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 그럼 질문, 회사는 어느 년도에 수익 비용 다 잡았다라는 얘기, 인도 기준이니까. 그렇죠. 8기 때 수익 얼마 잡았겠을까요? 회사는 8기 때 수익 얼마? 수익이요, 수익. 1,000만 원. 수익. 여러분, 총 공사비 쓰는 거잖아요. 응? 예, 도급 금액이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 기준은 1,000만 원을 7기하고 8기에 나누어서 수익 잡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인도 기준은 완성되었을 때 수익 비용 다 잡는 거니까 그럼 8기 때 수익 1,000만 원 다 잡고 8기 때 비용 800만 원 다 잡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세법 어떻게 해야 돼요? 7기 때 수익 나눠 7기 때 수익 잡고 8기 때도 수익 잡고 맞죠? 7기 때 비용 잡고 8기 때 비용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여기 하면 처음이셔서 아마 좀 빡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요. 자, 그러면 우리가 7기의 비용은 진행 기준에 따르면 200, 8기의 비용은 60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 자, 우리가 공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장기 공사니까 세법 무조건 진행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7기하고 8기에 걸쳐서 총 인식할 입금은 1,000만 원이고요. 들리세요? 여기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7기와 8기의 총 인식할 입금이 1,000만 원. 그죠? 그리고 7기하고 8기의 총 비용은 8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 7기 때 쓴 건 200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장부는 여기 보시면 장부는 인도 기준이니까 우리가 완성된 8기의 수익비용 다 잡은 거죠. 그래서 7기에는 수익비용 안 잡은 거죠. 인도 기준이다라는 거 완성되었을 때 수익비용 다 잡는 거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7기 때 장부는 수익비용 하나도 안 잡은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세법은 7기 때 진행 기준 써야 돼요. 되셨죠? 자, 보실게요. 여기. 그럼 이제 7기의 진행률 구해볼게요. 진행률은 총 공사 추정액 중에 올해 연도까지 쓴 공사비예요. 외우시고 이거 재무회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해보면 그럼 분모가 800이죠. 총 공사비 800만 원 추정. 7기하고 8기에 걸쳐서 한 8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쓸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7기까지 쓴 공사비는 200이죠. 그러면 7기까지는 25%를 진행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7기 때 수익은 얼마 잡았을까요, 회사가? 7기의 수익. 2,500, 그렇죠. 왜냐면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중에 25% 진행했으니까 7기까지의 수익이죠. 이거 엄밀히. 왜냐면 진행률의 누적이니까. 7기까지의 수익인데 우리는 7기의 수익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7기가 올해 연도 처음이니까 전년도까지 수익은 없죠. 0. 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7기에 인식할 입금은 250만 원이고요. 되세요? 그 다음에 7기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다 쓸게요. 한 판. 어디다 적지? 장부. 자, 보실게요. 세법. 세무조정. 자, 일단은 수익. 비용. 자, 장부는 7